자, 입틀막 했던 경호차장이 있어요. 입틀막 경호차장이 저희는 와. 잘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랬더니 경무총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입틀막 경호로 논란을 일으킨 김종철 경호차장이 병무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김종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이 정권은 외부에서 욕을 먹든 정치인들한테 비난을 받든 아니면 언론에서 비난을 하든지 간에 그냥 충성만 잘하면 무조건 네 뒤는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이거 뭐 사람 죽였다고 포상받는 조폭도 아니고 무슨 불법적인 짓을 하더라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접할 거야 라고 하는 선례를 일부러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입틀막을 했다고. 꼼꼼하게, 야, 누구 대통령 비난하는 놈 나서면 입틀막 해서 무조건 드러나가 라고 하는 걸 했고, 이거 한 번도 아니라 욕을 처먹어가면서 2번, 3번을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까지, 일반인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입틀막을 하고 사전에 차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 입틀막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입틀막하면 그게 윤석열을 심기를 거스르는 말만 해도 국민들이 입틀막하면 승진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러니까 선방이나 방심에 있는 애들이 여사님 안 썼다고 중계 때리고 이런 짓거리를 할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나중에 비난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조직 내에서. 근데 그런 놈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나한테 충성해 라고 하는 무슨 뭐 충효사상, 정의 이따위 건 개나 줘버려. 나 개인한테 충성하는 놈이 최고야 라고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죠.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한테. 전부 다 입틀막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입틀막하고 더 찬양하고 더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한테 유리하게끔 뭐든지 해. 법이나 외부의 평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지. 끔찍하네요. 이런 정부, 이런 인식이 전혀 달라지질 않았어요. 선거에서 저도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렇게 욕을 처먹어도 이러한 의식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저놈들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기는 했는 모양이야. 근데 이 발표를 안 하겠답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 결과의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는데요. 차기 감사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미룬 겁니다. 이게 2022년 10월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 17일에 현장 감사 끝났어요. 근데 왜 안 해, 계속?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이거는 감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감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증거가 나왔어.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450억이란 돈이면 된다고 했는데 수천억을 갖다 쓴 거고, 영수증을 보니까 아니 침대는 52대가 들어가는데 침대가 한 대도 없네? 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 시공업체하고 유차관 정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리, 방탄유리 방탄유리예요? 20억인가? 그것도 이상한 계약이라고 한 게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경호에서 대기 발령 받았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사람도 경호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일부는 문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문제 없었다라고도 발표하고 종결시킬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끔 발표 못 하겠네.
그냥 무기한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법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터지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끝까지 안 할 거라는 거지. 막 미친 나라로 가고 진짜 있는 겁니다. 어떡할 거야? 그래서 김건희를 잡아 쳐놓더라도 윤석열이 임기 안에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사원은 절대로 이 얘기 못할 겁니다. 지금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했던 무리한 기소 얘기들, 원전 수사들 지금 나오고 맞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에 부실한 대통령실 감사 이것까지 터지게 된다 그러면 감사원 자체도 이거 없애는 게 난 거예요. 이럴 여기도 거면. 특검해야 돼, 내가 볼 때. 특검도 특검이지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는 조직이 된다고 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맞는 겁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조직이라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조직이라잖아. 그래서 대통령한테 안 좋은 감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어떻게 나라 살림을 거기를 감사를 하라고 시킵니까? 차라리 외부 기관한테 용역 주고 조사시키는 게 낫지 그럴 바에야. 수사라는 게 빠를 것 같아.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은 이거를 감사해서 증거가 나오는 걸 검찰에 넘기고 아니면 공수처에다 넘기고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아니 그 해병대는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찰에 먼저 넘겨버린 걸로 지금 항명소동이 일어난 거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항명조차 할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와 양심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것이겠죠. 관련해서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 이미 조사 단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수사계획서를 보냈는데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 수사계획서를 요구받은 대통령실 가로 열고 안보수석실이라는 부분을 빼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지금 우리 공직기관 비서관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날라갔으니까. 여기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입니다. 여기는 국가안보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임성근의 줄은 김태효하고 그다음 이종호 국방장관인 건데 이종석 국방장관인 건데 왜 김태효가 안 나올까? 얘네들이 청와대 같이 근무한 어떤 연결고리로 만일에 이러한 청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김태호도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으로 김태호가 나온 겁니다. 여기. 안보실이니까. 결과적으로 안보실은요. 이제 국방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지 예. 이거 수사를 그러니까 왜? 군인하고 연관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뉴스로 나와서 이슈가 돼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안보실에서 어떻게 수사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계획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건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죠. 새로 만들어줬대요. 이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식이 없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수사를 하는데 지금 얼마나 사람이 연루가 됐는지 이게 진짜 실수인 건지 인재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무리한 명령이 있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요. 그냥
사병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서 좀 사망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뉴스에서의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수사할 건지 나한테 보고를 해줘. 라고 국방부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 직접 압력을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대령은 국방정책지원이래요, 담당이. 근데 이거는 무슨 안보실이 어떻게 수사계획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결국은 안보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야, 내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 라고 했던 거고, 수사계획서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사 결과도 달라고 해가지고 수사단이 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대령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대령이 이걸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답장을 뭐라고 하냐, 수고한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지들도 잘못된 걸 알아. 아는데도 이지랄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종석, 김태효, 그리고 임성근 이 사람들의 청와대에서의 과거 인연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상의 이것도 국정농단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적당히 하고 끝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 넘겼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경찰에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말하자면 불법과 말도 안 되는 모든 그 라인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김형래 대령은 안보실에 파견돼 있었으니까 이 받은 수사 계획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자기가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 사실. 아니, 자기가 왜 보려고 그래? 파견 나가 있는 놈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태호가 시킨 거야. 국방정책지원 담당이 왜 수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이거 설명해야 돼요. 옛날에 나랑 청와대에 일할 때 그 술 잘 먹던 성근이가 지금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엮였다고 하니, 내가 지금 얘 키워가지고 앞으로 합참에 불러들여서 차기에 해병대 수의 참모총장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 이렇게 지금 기스나면 안 되니까 그 관련해갖고 어떻게 돼가는지 좀 알아봐 라고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걔네 입장에서는, 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수사 이거를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종섭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된 거는 김태효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태호보다 이러한 짓거리에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직기관 비서실이 움직인 거란 말이죠. 뒷배 없이 이런 짓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김태호의 뒷배가 누구냐는 거지. 우리나라 최고의 막후 실세이자 외교에 있어서 굴욕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동시에 휴민트를 두고 있는 걸로 의심되는 외교 첩자 김태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이러한 짓들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만한 권력이 행사가 안 돼요. 거기에 윤석열이 경로할 만큼 윤석열한테 직보를 하거나 윤석열하고 연결된 고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을 위해서 경찰을 움직이고 유재현한테 전화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라인 안에는 김태효도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 부탁한 사람이 윤석열일까요? 김건희일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김건희일 것이고 김건희인 쪽으로 몰아가겠죠. 그래서 도이치하러 들어왔는데 디올백 수사받으러 들어왔는데 도이치를 이틀 동안 묻더니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날 갔더니 도이치를 안 물어보고 대통령실 관련해갖고 최상병을 물어보고, 아니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라고 하게끔 되는 그림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김건희가 다 했다.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방향으로 그림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